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정청래 하면 여러분들 막말, 고성, 또 뭐 욕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나쁜 말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번은 또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말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정청래인데요. 자, 이 김기현 대표가 이제 어제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이를 비판하는 연설을 아니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고성을 지르고 반말하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우리 강민국,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하고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런 걸 제어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고 되는데 이 내용을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상당히 뒤늦게 이제 이 영상까지 전부 다 지금 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드 하면은요. 사드가 이제 북한의 이제 핵미사일 고도에 따라서 요격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무기 중에 하나로 이제 사드가 2017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사드 배치 문제가 되니까 이 좌파들이 제일 먼저 걸고 나온 게 뭡니까? 이 괴담인데요. 괴담이 뭐야?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 이거를 갖다가 이 좌파들이 완전히 이 여론화 시켜버렸어요. 이게 이제 오늘 딱 2017년도부터 지금 오늘이 이제 2023년이니까 6년 만에 말이죠. 한국전파진흥협회하고 국방부가 이 공동으로 환경 영향평가 사업을 벌였는데요. 결국은 괴담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괴담은요. 그러니까 우선 광우병 괴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드 괴담이 두 번째로 있었는데 이게 6년 만에 전혀 무해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지금 이제 좌파들이 괴담을 지금 이 악성 괴담을 퍼뜨리는 게 오쿠시마,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인데 이거 현재도 괴담이라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 평생을 옥스퍼드 대 교수로 해서 이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서울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강연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이재명 같이 무식한 사람이 말이죠. 이 옥스퍼드 대 교수를 갖다가 돌팔이다. 이렇게 막말을 해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이게 최근에 17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오늘이 21일이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에서 이메일로 추가적인 지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제발 과학교육 좀 받아라. 한마디로. 그래서 과학은 과학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 우리가 이 MRI 뭐 이런 거 스캔 뜨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다도 훨씬 더 미미하다.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은 자 광우병 괴담. 광우병 괴담은 완전히 성공했잖아요. 예. 그 당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건 괴담이라고 호소했지만은요. 좌파들의 이 거짓 프레임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사드 괴담 이건 괴담이다. 이게 딱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더 이상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국회 연설 내용에 우선요, 화면을 통해서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얼마나 이 김기현 대표의 이 연설에 신이 나 있고 얼마나 유유자적하고 비꼬는 이 웃음 기가 막힌 것이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요. 국민의 대변이 아니라 국민을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분노를 그대로 담아서 이 연설 어제 교섭대표 연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비웃는다. 이 얘기는요. 국민의 이 걱정과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부채질하고 있는 이재명과 누구죠? 정청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잠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이재명이 웃는 모습 보십시오. 신이 난 거예요. 자, 이 자기가 만든 거짓 프레임을 비판하고 있는데 신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딴짓하고 있는 애써 못 들을 척하는 이재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정청래. 이 정청래도 바로 옆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희희낙낙을 거리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예. 이재명과 정청래 이거 뭐 형제지간이죠. 이 사람들은 사촌이 아니라 형제지간.
그 다음에요. 연설을 지금 이게 입이 벌려 있잖아요. 이게 고함 질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고함 지르느냐? 김기현 대표, 이게 뭐 지난번에 대표 경선할 때 이제 울산 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그러니까 이게 뭐 도장 찍을 때 땅, 방맹이 들을 때 땅이 아니라 울산 땅 문제를 가지고 땅을 연속 3번 땅 하면서 이제 이 땅 문제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다시 김기현 대표를 공격하는 이 사진입니다. 얼마나 이건 노골적인 이 연설 방해 행위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땅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뭡니까? 이 민주당 주변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기가 양약해가지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정청래를 격려하고 이 격려를 그야말로 만끽하면서 지금 같이 악수를 다루는 이게 정청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 난리를 치고 좋아하는 이 웃음. 그러니까 어제 이 김기현 대표가 연설할 때 이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 정청래가 김기현 대표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현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이 관련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사진들을 보시면 전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정말 의기양양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격려를 받는 모습, 이 땅 이 소리 지르는 모습,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뭡니까? 민주당의 이 수준인 거예요. 민주당의 수준. 이게 바로.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연설 방해가 있었는지를 조금만 제가 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렇게 됐냐면요. 지금 이제 이 김기현 우리 대표가 이재명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나. 이게 외교입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정청래가요. 땅 이렇게 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 정청래가. 그래서 지금 이 입술 모양 여기에서 땅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전체 본회의장에 쩡쩡 울릴 정도로 울산 땅 대표 땅 파세요. 울산 땅이나 걱정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강민국 의원이 일어나가지고요. 야, 정청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강민국이는 정청래가 왜 그래? 맞받아칩니다. 그러니까 강민국 의원이 혼자서 말이야. 본회의장이야 당신. 이렇게 항의해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준표 의장한테 정청래에 주의 주세요. 어떻게 주의 한번 안 줬냐? 이렇게 항의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 정청래가 의기양양해 가지고요. 이렇게 악수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비웃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옆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거짓말 김기현 아들 코인 이런 말을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장래는 항의와 반발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기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드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수준의 전자파보다도 약하다. 그래서 인체 보호 기준치에 인체에 이제 해로운 기준치에 0.19%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전자레인지 왜냐하면 성주하면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이 전자레인지 참외다. 이러한 괴담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 화면을 통해서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사드 우선 이 성주 우리 이제 골프장을 갖다가 사드 기지로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제공을 해줘서요. 이 2016년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사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괴담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북한의 미사일을 갖다가 요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게 사드죠. 자, 이 사드 발사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참외, 왜냐하면 성주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참외다 보니까 참외를 먹으면 전자파에 이게 사드 전자파에 참외가 다 이제 오염돼 있으면 이걸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제 건강에 엄청 해롭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에 결사 반대하는 좌파들의 집회가요. 지금도 열리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뭐 이제 한 2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은요. 지금도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도 약식 영향 평가가 있고 전면적인 영향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면적 환경 영향 평가를 문재인이가 실시합니다. 바로 이 문재인이가 이런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것은 바로 뭐냐? 이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영향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선거 때부터 이거는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평가 작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2차 부지 공유 계약까지 맺었고요. 그리고 인력, 물자, 유류지상 수송과 같은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되어 있고, 최근에는요, 이 사드에 있는 이 성주에 있는 사드 이 장비를 갖다가 이 사드 기지 밖으로 전개하는 훈련까지 지난 3월에 실시할 정도로 이제는 사드 배치 정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기지를 만든 그 당초의 그러니까 이 전략 목표가 지금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누가 이 사드 기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했느냐? 가장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인요, 한국전파진흥협회하고 국방부가 합동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말이죠,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검토를 해 왔더니 최종적인 측정 그러니까 측정 이 값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대 값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이 최종적인 결과를 오늘 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이제는 모두 다 완공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 차이파일 미뤄진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이 종료가 되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성주에 대한 이 지원 사업 한 24개 정도의 지원 사업을 이제는 제대로 건설할 수 있다, 이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주 시민들도요,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반대파들이 여전히 지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전파진흥협회는요, 전파법 제66조 2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전문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이 많은 우려가 있어갖고 이 성주 이 기지에 있는 한미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거쳤냐. 이 기름 한 방울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요, 헬기로 투입해야 되고 식수도 헬기로 공급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의 사드 기지 설치 반대 논란하고 맞물려서 더 이제 심각한 괴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말이죠, 보급 물자고 병력 장비를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아주 성공적으로 전부 다 추진해 왔다. 예,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요. 지난 3월 중에요, 한미연합연습인 자유해방패 훈련 때 처음으로 성주기지 밖으로 사드 발사대를 전개하는 훈련까지도 실시했고, 이러한 훈련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든 이 환경 영향 파크는 다 끝났고요. 이 괴담으로 정말 끝났다. 그래서 6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6년 만에. 야, 이게 그래서이죠. 예, 금년도 4월부터요, 24개의 북한 이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이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본격화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원 사업은 주로요, 정주 여건의 개선, 그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와 같은 SOC 지원, 그 다음에 주민 이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거. 이거 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요, 사드 기지와 연접하는 읍면동 이렇게 해서요, 성주군 초전 벽진 월량면과 성주 등 4개 읍면, 김천시 농소면 이런 데가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 그동안에 이제 임시 배치인데 이제 정상 배치 차원의 보상 차원에서요, 성산 포대 이전, 성산 가야 사적공원의 조성, 그다음에 휴 빌리지 조성,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같은 20여 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예, 이런 이 낭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초청 강연이 있었어요. 최근에 지난 17일 날. 죄송합니다. 최근 들어서 했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지금 이제 퇴직을 해서 명예 교수로 있는 앨리슨 교수예요. 이 앨리슨 교수는 40여 년간 방사능하고 원자력을 연구해온 아주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서부터 40여 년간에 걸쳐서 이 강연을 해온 분이고요. 2008년대 은퇴를 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재직 중에 있어요. 그리고 뭐 책도 그동안에 많이 썼습니다. 방사선과 이성, 공포의 이 문화 속 과학의 영향. 그 다음에요, 우리 국내에서는요, 공포와 과학을 집어삼켰다. 이러한 이 책까지도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지난달 15일 날 이 한국 영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초청해서요, 밝혔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일본이 시작하여 방류할 오염수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1500 베크렐 이하이기 때문에 방사능 관점에서 볼 때는 상시 음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우려가 없다. 그러니 음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주장은 이건 괴담이다. 이런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교수가, 이 앨리슨 교수가 이제 간담회에서 밝히고 나니까, 강연에서 말이죠, 이러한 이 교수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비판했느냐? 지난 17일 날 비판했어요. 이 앨리슨 교수를 갖다가 돌팔이다. 이렇게 대놓고 아주 직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무식한 거는 뭐 다 알잖아요. 그리고 뭐 형수 욕설, 그 입에서 돌팔이다. 이 정도 나오는 것은 뭐 기본이죠. 예, 요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중앙일보에서 추가적으로 이메일을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청 강연에서 이 교수가, 앨리슨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염수, 이 처리수 1리터를 섭취했을 때는 CT, 그 다음에 엑스레이와 같은 의학 설비에 노출되었을 때보다도 방사선 양이 작다. 그리고 제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내가 바로 마시겠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재명이가 있다가 이 집권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상관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가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괴담 퍼뜨린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정부 여당이 괴담 퍼뜨린다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별도의 이메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요, 뭐라고 왔느냐? 관련 해법을 말해야 한다면 과학을 좀 배우라는 것이다. 예. Learn a little science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난 주장을 하거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수치를 밝힌 것이다. 역시 과학자다워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 중 하나인 칼륨 40은 내 몸 안에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의 몸 안에도 존재한다. 심지어 이재명의 몸 안에도 있을 것인데 전혀 해롭지 않다. 예. 그러면서요, 희석되지 않은 1리터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면 체내의 칼륨 수치만큼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다. 그런데 2주 후면 이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CT 스캔과 마찬가지로 전혀 해롭지 않다는 말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초 과학 지식만 있다면 방사성 물질은 지구 탄생 전부터 주변에 존재해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과학적 수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논쟁을 과학적인 논쟁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거나 대신 생각해줄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 좀 네가 스스로 공부해. 네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부평에서 있었던 연설회에서요, 이 돌팔이다, 이 영국 교수가 돌팔이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이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하고 이메일 인터뷰를 한 교수가 웨이드 앨리슨, 이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수예요? 뭐 얘기할 것 없이 아예 옥스퍼드 대학에서 30년, 40년 옥스퍼드에서 방사능하고 원자력만 가르쳤다. 아니 그러면 뭐 더 이상의 실력이라든가 국제적인 인지도, 인식, 인정받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거물학자잖아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요. 얼마 전에 이 경희대 교수가 그야말로 주진우 더 라이브에 나와서 주진우를 갖다가 완전히 아주 다운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말이죠. 저도 오늘 중으로 좀 추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카이스트 교수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지장이 없다 건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뉴스로 괴담을 퍼뜨리는. 그래서 제 말씀이 자 광우병 괴담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말이죠. 미국 수입 소고기 아주 세계 최대 수출국이 바로 한국이에요. 연 3조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드 괴담 이거 인체 이 최고치의 0.19% 0.2%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사드 전자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사능 수소 물질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좌파들의 이런 선동적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속지 말자. 예, 속지 말자. 쉽게 얘기해서요. CT 스캔 이것처럼 전혀 해롭지 않다. 그리고 지금 희석되지 않은 물 1리터를 마신다 하더라도 2주만 지나면은 전부 다 원상복구가 돼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 말만 믿으면 될 것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거를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 이 교수가 얘기한 대로 과학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게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이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